숲속 쿨국장에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호남의 어떤 무사가 돈을 써서 벼슬을 얻으려고 논밭을 몽땅 팔아서는 말에다 싣고 한양으로 갑니다. 가다가 불쌍한 처녀를 만나는데 이 양반은 남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불행으로부터 구해내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립니다. 벼슬을 얻어야 하는데 돈은 이미 거덜이 났습니다. 졸지에 대책 없는 신세가 되니 고생을 톡톡히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광경을 따라다니면서 보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서 이야기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편입니다. 후편은 내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호남 땅에 젊어서 묵과에 급제한 무인이 있었다. 집이 잠옷 넉넉하여 초사는 손에 침 뱉듯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해마다 호사스러운 차림을 하고 말에다가는 귀한 물건을 가득 싣고 상경하여서는 권세 있는 집안과 교제하였다. 그러나 강교한 무리에게 사기당하고 떠돌이패에 속는 등 헛된 노릇만 했을 뿐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1년, 2년 가산을 조금씩 소모하더니 마침내는 조상이 물려준 논밭까지 팔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민 끝에 아예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귀향하여 농사에만 전념하려고도 하였다. 그러자 집안과 마을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했다. 천금의 재산을 탕진하고서도 벼슬 한 자리도 얻지 못했다며 무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소하니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무인은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몽땅 팔아 돈 수백 꿰미를 만들어서는 말에 싣고 한양으로 떠났다.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객지에서 굶어서 죽을지언정 결단코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다. 충청도 경계에 이르자 어느덧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더 어둡기 전에 점사까지 가려고 무인은 길을 서둘렀다. 그때 어디선가 한 조각 먹구름이 일어나서는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다른 구름에 붙는 것 같더니 창졸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내리치기 시작했다. 실로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라 무인은 발을 동동 굴렀다. 그때 멀리 숲 사이에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말을 달려 그 집 사랑으로 곧바로 들어가서는 염치불고하고 하룻밤 묵고 갈 것을 주인에게 청하자 허락했다. 화롯불에 옷을 말리고 행리를 수습하였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과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어느덧 밤이 깊었다. 그때 갑자기 먼 곳에서 어떤 여인의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나도 처절한지라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통곡 소리인가요? 몇 년 전 여기로부터 한마장쯤 떨어진 곳에 어떤 양반 집안이 한양에서 내려와 살기 시작했지요. 늙은 부부에게는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가게가 궁색하여 남의 집의 날품을 팔아서 간신히 입에 불칠하며 살았습니다. 며칠 전 호련 늙은 부부가 함께 죽고 그 아들 역시 약속이나 한 듯 저승길로 가버리니 딸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세구를 아직 염습하지도 못했지요. 아까 들으신 소리는 그 처녀의 곡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인은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다. 인적도 없고 적막해서 살인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가 인기척을 냈다. 이리 누추한 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이윽고 처녀가 나와서 접대하였다. 무인이 보니 처녀는 비록 굶주림에 시달리며 슬픈 일을 거듭 겪으면서 쑥대머리를 하고 얼굴에는 때가 끼었으며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도 없을 정도였지만 타고난 아름다움과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다. 무인은 곡절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행囊 속에 돈을 꺼내 데리고 다니던 노비에게 주어 배와 무명 그리고 관을 사오게 했다. 세구의 시신을 거두어 잘 염습하고는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다. 일이 끝나자 처녀에게 물었다.
친척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외가의 어른 한 분이 어느 고을에 살고 계시기는 하지요.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과 오라버니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지극한 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뒤를 따라 자진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인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가마를 구해서 외갓집으로 보내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무인은 노비를 시켜 가마를 사오게 하고는 떠날 준비를 했다.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가 타던 말에는 처녀의 짐을 실었다. 처녀가 가자는 대로 따라 걸어서 4, 5일 후에 아무고을 아무개 집에 도착했다. 친척에게 일의 앞뒤를 설명해주고는 돈 한 움큼과 함께 처녀를 그 집에 맡겼다. 그 집을 나와 길을 가다가 한쪽에 서서 행랑을 살펴보니 10여 개미의 돈이 겨우 남아 있을 뿐이었다.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서 혀를 2번 차고는 단단히 입막음을 시킨 다음 노비는 돌려보냈다. 말을 팔아서 돈 5, 60냥을 만든 다음 처녀와의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길을 재촉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해서 한양에 도착했다. 여관에 머무르며 전에 친하게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동무들은 그의 빈궁한 꼴을 보고는 안면을 싹 바꿨다. 그러니 힘을 써서 벼슬을 주선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활쏘는 재주가 비상하지 않으니 취재를 기약할 수 없었고 연출 또한 없어서 거미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만 사람들을 따라가 병조판서에게 명함을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왔을 뿐이었다. 그 해를 이처럼 보내고 다음 해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어느덧 5, 6년이 흘러갔다. 여비는 오래전에 바닥났다. 먹는 것은 여러 해 동안 거래했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가 없었다. 낙향하고자 해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무엇보다 노잣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군가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라 빠져나올 도리가 없으니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병조판서에게 가서 직접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했다. 하지만 병조판서가 때마침 사정이 생겨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으니 손님으로 아를 길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병조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팔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도 왕성하여 뒷사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다. 무인은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그 노인과 교제할 계책을 세웠다. 그러나 매우 엄히 문을 지키고 섰고 다니는 길이 서로 어긋나 온종일 방황했지만 역시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날이 어두워져 대문 안뜰이 조용해지기를 무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한 무인은 번개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다. 동지공이 거처하는 사랑은 더욱더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는 문과 길조차도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또 사람이 사라진 틈을 엿보아 몰래 살피니 새로 지은 담이 있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이미 활시 위에 화살을 걸었으니 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다. 어두운 곳을 힐끗 보니 그곳이 바로 사랑이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기까지가 전편입니다. 후편은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초사는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른 것입니다. 점사는 가게를 버리고 장사하는 집을 말합니다. 행리는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을 말합니다. 마장은 거리의 단위입니다. 오리나 심리가 못 되는 거리를 잃을 때 리 대신 쓰입니다. 날품은 그날 일한 것을, 그날 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는 일당입니다. 염습은 장례 절차입니다. 전통 장례에서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고 연포로 묶는 일을 말합니다. 자지는 자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랑은 무엇을 넣어서 보내는 큰 주머니입니다. 취재는 조선시대에 인재를 뽑기 위해 시행한 과거 이외의 특별한 채용시험입니다. 거미는 인재를 골라서 관직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입니다.
명함은 성명, 주소, 직업, 신분 따위를 적은 네모난 종이 쪽입니다. 조선시대는 병조판서가 무관의 벼슬 추천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인들이 병조판서의 집에 가서 명함을 주며 벼슬자리를 구했다고 하는군요.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그리고 성엽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프리픽과 이리사마레프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내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후편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